오늘 사망력 측정과의 사회경제적 요인 두 번째 강의 생명포의 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생명표의 개념, 기본 원리, 그리고 함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생명표는 그 라이프 테이블, 옛날에는 무슨 사망표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모탈리티 테이블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생명표도 되고 사망표도 되겠습니다만은 사망력 연구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도구인데 성공 실패, success failure, 살아있는 것, 서바이벌은 성공이 되고 죽는 게 이제 페일러가 되겠죠. 이 두 사건으로 구성되는 과정은 어느 것이라도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 과정의 시간을 단위로 측정합니다. 사람이 살아나가는 건 시간이죠. 연령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시간은 연령 또는 지속기간과 같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위험 노출의 출발점이 명백히 정의될 수 있어야 된다. 출발점이라고 하면 사람의 경우는 출생부터 추적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실패는 그 시점, 그 로케이션 인 타임을 명백하게 정할 수 있는 애매모호함이 없어야 되는 그런 사건이다 하는 거죠. 죽는 시점, 언제 죽었느냐 이런 것을 정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애매모호함이 없는 그런 사건이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생명표는 인구학자, 공중보건, 실무요원, 보험통계학, 액추어리얼 사이언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망력, 장수문제, 혼인력, 인구이동, 인구성장은 물론 장래인구를 추계하는 학자들에서 광범하게 사용되는 인구학에서 가장 중요한 분석 도구이다 하는 겁니다. 생명표는 그 사건, 그러니까 너의 절단이나 추적의 과정에서 없어진 관찰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대단히 유용하다는 거죠. 센서링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추적 중에 없어져 버리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삶과 죽음을 추적을 해야 되는데 생존과 사망을 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다. 그런 소실되는 경우 또는 관찰 시점까지 그 사망이라 결과 어떤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절단이라고 합니다. 센서링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생명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생명표를 만드는 그 기법은 영국의 정치산술, political arithmetic입니다. 그 통계학적인 기법에 바탕을 두고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인 수단을 만들려고 하는 영국의 어떤 학파의 원조인 존 그런트입니다. 그러니까 사망표, 여기 보면 그 The Bill of Mortality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연적 또는 정치적 관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자연과학적 또는 정책과학적 관찰입니다. 그걸 1662년에 만들었으니까 거의 350년 전에 처음에 시작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만들었던 이 생명표는 원시적인 수준이었다 이거죠. 런던 지역의 세례,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세례를 받게 되죠. 사망 기록에서 획득한 자료들을 가지고 원시적이나마 생명표를 만들어서 그 의미를 해석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천문학자 에드먼드 헨리의 살별하는 그 코미트를 만든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만은 이 사람이 폴란드의 그 브레슬라우 하는 지역에서 그 지역 주민을 그 모집단으로 해가지고 생명표, 그 지역에서 죽은 사람들을 가지고 생명표를 처음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1693년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존 그런트가 만든 그 생명표입니다. 그 이후에 그 생명표는 그 안뚜안 데브라시어 하는 학자 그 사람이 1746년 연금 생활을 하는 사람 또는 수도원 생활자에 대한
생명표를 작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 원시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다가 미국에서 센서스 뷰로, 미국의 그 센서스를 담당하는 인구 통계 작성 정부 기관이죠. 1939년에 로웰 리트 하는 사람하고 마가레트 메릴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연령별 사망률, Age Specific Death Rate에서 특정 구간 안에 사망할 확률, 그 Probability of Dying을 추정하기 위한 새로운 생명표 기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레빌 하는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 1943년 연령별 사망률에서 특정 구간 안에서 사망할 확률을 추정하기 위한 새로운 생명표 기법을 만들어내면서 생명표는 장족의 발전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우선 생명표 종류를 보면 단일 감소입니다. 생존에서 소멸을 하게 되는 원인이 한 가지인 경우 사망이죠. 이게 단일 감소, 단일 원인에 의해서 감소를 한다 이 말이죠. 다중 감소, multiple decrement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감소의 요인이 여러 가지다 이 말. 생존에서 사망 원인 1에 의한 경우, 사망 원인 2에 의한 경우, 사망 원인 3에 의한 경우 이렇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법들, 즉 단일 감소 또는 다중 감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다상 증감 생명표를 만들기도 합니다. 다상 증감이라고 하는 건 멀티 스테이트, 많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인크리먼트, 어떤 부분에서는 증가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서는 감소하기도 하는 그런 어떤 생명표를 만들기도 한다. 유배우 상태, 그러니까 미온 상태에서 유배우 상태, 이온 상태로 가기도 하고 사별 상태로 가고 또 유배우 상태에서 사망 상태로 가기도 하겠죠. 미온에서 유배우, 유배우에서 사망, 사별 해가지고 사별 상태에서 사망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미혼, 유배우, 이혼에서 사망으로 가는 경우 이렇게 해서 다상 증감 생명표를 만들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생명표의 작성은 개념적으로 신생아 10만 명을 하나의 코드로 해가지고 그들의 한평생을 추적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때의 과정은 한평생 동안에 연령별 사망률은 특정 시점에 관찰된 연령별 사망률과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연령이 상승하면 원래 코드의 생존자가 점점 감소해가지고 그 감소의 속도는 사망률이 높아지는 연령대로 더욱더 빨라진다 하는 거죠. 생명표의 기본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함수가 연령이 있고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게 보이고 L, D, 그 다음에 small l, 소문자 L에 대해서 대문자 L이 보입니다. 대문자 T, 그 다음에 E 하는 게 있고 한데 이것을 보게 되면 그 옆에 생명표의 함수 정의들이 이제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또 이제 생명표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포인트 메저, 점을 가지고 그 연령 하나만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경우 또는 구간 인터벌 메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LX라든지 TX라든지 EX라든지 해갖고 그 N이라고 하는 게 붙지 않은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DXN이라든지 그 다음에 Big LX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보면 여러 수치들이 있는데 그 함수들이 있는데 X나 다음에 N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X로만 있는 게 포인트 메저가 되고 인터벌 메저는 X와 N이 있어가지고 X에서 X 플러스 N의 연령 구간에 대한 함수가 정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생명표 함수에 대한 주의사항을 보면 되니까 생명표 함수의 앞에 있는 그 아래 첨자 는 연령 간격의 폭, width를 이야기한다. 보통 5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5세 간격으로 만들게 되죠. 생명표 함수 기호 뒤에 있는 아래 첨자 x는 연령 간격의 시작고 시작 연령을 이야기한다 하는 거죠. 생명표 함수 중에서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QXN이나 그다음 Big XN이나 LXN이나 또는 DXN은 특정의 연령 간격 XX 플러스 N에 대해서 정의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문자 LX나 대문자 TX나 E0X는 정확한 연령, exact age입니다. 연령은 생명표에서 이제 볼 때 우리가 그 1살, 2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연령 1살 했을 때는 0.99도 1살이 아닙니다. 1.0이 돼야지 1살이다 이 말이죠. 그 정확하게 연령 X라고 했을 때 그 X에 대해서만 정의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생명표 함수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한번 보면 연령 간격 하면 정확한 연령 X에서 연령 X 플러스 N의 연령 간격 X 플러스 N이 되겠죠. QX에는 정확한 연령 X까지 생존할 때 생존한 사람이 연령 간격 XX 플러스 N 5년 동안 추가적으로 사망할 조건부 확률이 됩니다. conditional probability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명표 함수 LX 또는 L 관로해가지고 X가 있는데 그냥 subscript 아래 첨자로 써놓게 되면 이산 변수로 정의가 되는 거고 관로해가지고 X로 하게 되면 연속 변수로 정의가 되는 것인데 생명표에서 LX 또는 LX의 X equal 0일 때의 값을 우리는 radix, 기저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시작할 때의 값이죠. 수리인구학에서 생명표를 연구할 때는 L0를 1.0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말이죠. 통상적으로 생명표를 작성할 때는 L0는 10만 명으로 둡니다. 그러니까 1000에다가 앞에 100이 있죠. 그 다음에 LX의 값은 L0가 1.0으로 하는 경우나 L0를 10만으로 하는 경우나 이 경우 이제 보면 LX를 L0로 나누는 값은 출생 이후에 정확한 연령 X에 이르기까지 생존할 확률을 가리킨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PX는 출생 후에 정확한 연령까지 생존할 확률이 되는데 이 경우는 PX는 LX를 L0로 나눈 것이다 이 말이죠. 한편 L0를 10만으로 두게 되면 LX는 정확한 연령 X에 이르기까지 생존한 사람의 숫자가 됩니다. 물론 X가 연령이 많아지면 LX의 값은 10만보다 적은 값이 되겠죠. Rectangularization of the life table 해가지고 이제 스웨덴 여자의 그 생명표에서 LX 값이 어떻게 변해? 처음에 이제 다 10만에서 시작을 하고 되는데 옛날 그러니까 오래전의 경우에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20세기 들어갔고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상당히 천천히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결국 어떤 특정 시점에 도달하면서 이 LX의 값이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데 이것을 우리는 생명표의 rectangularization, 사각화라 그런다 이 말이죠. 결국 무슨 이야기냐? 어렸을 때 옛날엔 좀 많이 죽어가지고 어렸을 때 감소하는 사람의 숫자, LX의 값이 감소하는 속도가 빨랐는데 이제 현대로 오면 올수록 스웨덴과 같은 나라에서 보듯이 죽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고 거의 생존해 있다가 어느 일정 시점에 도달하면서 60세 또는 70세가 되면서 빠른 속도로 감소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생명표 함수 dxn 또는 dx x 플러스 n의 정의인데 기저인구 L0가 10만일 때는 dxn은 연령구간 xx 플러스에서 발생하는 사망자의 수를 가르친다 하는 거죠. 생명표상의 기저인구 LX 10만은 사망 시점만 차이가 있을 뿐 언젠가는 모두 사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연령구간에 대해서 dxn을 합치면 그 수치는 10만 명이 되도록 되어 있다 이거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생명표를 잘못 작성한 게 되겠습니다. 기저인구 L0가 1.0이라고 하면 dxn은 연령구간 xx 플러스 n에서 사망할 확률이 됩니다. QXn은 정확한 연령 x에서 생존한다는 전제 아래서 연령구간 xx 플러스 n에서 사망할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런데 dxn은 정확한 연령 x에서 생존한다는 전제 조건이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사망 확률이 됩니다. 그러니까 QX는 조건부
사망 확률이 된다고 볼 수 있고 DX에는 무조건 사망 확률이 됩니다. 물론 이때는 L0를 1.0이라고 정했을 때 그렇게 되겠죠. 우리나라의 생명표의 DXN의 값을 도표화시킨 겁니다. 꾸준히 올라가다가 어떤 연령이 되면 DX의 값이 줄어드는 현상들이 보입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고령층에서 사망자 수가 줄어드는, 사망 확률이 감소하는 장수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생명표 함수 LXN과 TX의 정의인데, LXN은 기저인구 L0가 10만일 때는 연령구간 XX+S의 생존 인연수가 됩니다. person years lived 하는 건데, L0가 1.0이면 연령구간 XX+S의 생존 연수, 그냥 years lived, person이 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X 기저인구 L0는 10만 명이 되는 경우 정확한 연령 X를 지나서 생존하는 인연수 person years lived가 되고, L0가 1.0이면 정확한 연령 X를 지나서 생명표 함수 하는 연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XN과 TX는 통상적인 의미에서 사용되는 기대값은 아니다 하는 것이. 그 이유는 명시적이는 않은데 정확한 연령 X에 도달하기 이전에 사망자 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생명표를 그리는 이유가 바로 E0X를 구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E0X는 정확한 연령 X까지 생존하고 있는 사람에게 남아있는 생존 기간을 연수, 몇 살로 표시한 것이 됩니다. E0X에서 이 X가 제로인 경우를 우리는 기대수명 또는 평균수명, 어떤 사람은 기대수명이 옳다, 어떤 사람은 평균수명이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평균 기대수명입니다. 근데 기대수명하는 말도 쓰고 평균수명하는 말도 쓰는데, 기대수명이 좀 더 옳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평균수명이라고 쓰기 때문에 무방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개념은 생존한 사람이 한평생 동안 생존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표 함수 간의 관계를 보면 생명표 함수 중 QXN, 곧 연령구간 XX+N에서 사망할 조건부 확률, 즉 정확한 연령 X에서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는 거죠. 6개의 생명표 함수, 그 기호의 실제 값은 우리나라의 통계청이나 기타 생명표가 작성하는 통계기관에서 대부분 공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이들 함수, 기호 간의 관계를 공표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이들 중 공표하지 않은 생명표 함수, 기호는 함수 간의 상호관계가 수리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하고 이것을 계산해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생명표 함수에서 각종 모탈리티 지표, 영아 사망률 또는 성인 사망률 또는 그 개방 구간에서의 기대 수명 이런 것들을 계산해내는 방법들을 예시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생명표 작성은 출생아 수, 사망자 수, 그리고 성연령별 인구의 규모는 정확하다고 일단 가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생명표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료의 연령 보고를 포함하여 어떤 오류도 포함되어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정확성의 오류를 무시할 수 있는 정도는 생명표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갖고 달라집니다. 정확성이 문제가 많을 경우에는 무슨 분석적인 목적에는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경험적으로 현상에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수리적인 방법으로 평활, 스무싱 할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이 스무싱이란 수리적 방법에 의존하게 되면 연령별 사망률의 참값의 변화 양상을 제대로 그려낼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의 1960년대, 1970년대, 80년대까지도 이 생명표가 정확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고, 때로는 많은 경우 그 모델 생명표라고 하는 선진국의 생명표에서
차용을 해온 방법으로 연령별 사망률, 특히 영아, 유아 사망률을 추정을 한 경우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령별 사망률의 참값을 그려내는데 수리적 방법으로 다양한 변동을 제거하는가 아니면 실제 자료에 충실한 생명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도 신중한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생명표는 인구학자들에 의해서 장수 문제, 롱지비티죠. 혼인력 또는 인구이동, 인구성장은 물론 장래 인구를 추계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생명표 함수 중 QXN, 곧 연령구간 XX 플러스에서 사망할 조건부 확률을 가지고 항상 생명표를 작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는 거고, 6개의 생명표 함수가 있는데 그 외에 실제 값은 통계청이나 기타 생명표를 작성하는 통계관에서 대부분 공표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들 함수 간의 관계를 공표하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공표하지 않은 생명표 함수도 함수 간의 상호관계를 이용해서 수리적으로 쉽게 계산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명표가 대단히 복잡한 만큼 우리가 생명표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도 많은데 이것을 자세히 배워두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더 훌륭한 전문가적인 인구학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느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분석 기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